라인 김진환입니다. 요즘 날씨와 주식시장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비가 오고 장마인데, 한번 내리면 집중호우가 내려, 지역마다, 그죠? 전체가 다 내리지 않고, 어떤 지역이 한번 맞으면 엄청나게 때려 맞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요즘 그렇죠, 그죠? 네. 어떤 건 막 내려가면 금방 내려가고. 네, 맞아요. 네. 또 올라가다가도 막 올라가다가 또 금방 내려오기도 하고. 네, 네. 요즘 이제 매매가 외국인들 보시면 매매를 매군데 단기 매매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수량 하루에 사버렸다가 맞습니다. 또 올라가면 그냥 팔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날씨에 이제 폭우 안 맞게 잘 대비해야 되지만 주식시장도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진단 시작하시죠. 네. 네, 종목 진단 시작하기 전에 고지사항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채팅창에 진단받고 싶은 종목명, 비중, 매수 단가나 뭐 산 이유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한번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이야기 잠깐 하고 저희들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땠어요? 시장이 좀 최근 들어 또 다시 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외국인이 그 현물하고 선물을 이렇게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가두리 해놓고선 계속 그냥 테마를 돌리면서 되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매를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거의 확정적으로 뭐 당선될 거로 다들 보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2차 전지에,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이제 기다리지 않고 이미 확정됐다고 보면, 네. 악재가 미리 반영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기다린 시간 좀 더 단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원전, 우리 우선 협상자 된 거죠? 네. 뭐, 주식을 떠나서 저는 네. 정말로 우리 K원전이, 네. 되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최대 규모는 거의 한 30조에 달하거든요. 한 2기 정도면 24기 정도 수치를 하는 건데, 내일 뭐 보유자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우선은 장 초반에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내일 우선 재료 소멸도 동시에 좀 진행될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내일 시초가부터가 조금 고점이 나올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 그래도 뭐 많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지 않았었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체코 원전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시간에 옛날도 해드렸는데 장기적으로 한 몇 년 동안 이제 SMR 서버 센터라든지 이런 게 그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게 봤는데 이거 원전까지 했으면 실제로 최대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죠? 맞습니다. 예. 핵심은 실제로 설계부터 시작 모든 걸 이제 네. 제품까지 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니까 대형 원자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 보니까 한 34기인가 가장 많이 있었고. 맞습니다. 전기 이쪽은 한 24기인가요? 이 정도 엄청나게 많이 기동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최종 이제 따야 되겠지만 다른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대단한 기업이다. 그래서 사실 2만 원짜리잖아요. 네. 나는 만 원짜리 2만 원짜리가 큰 성장한 주식이 잘 없거든 요즘은. 그래서 저는 만 원짜리 주식을 360주만 모아라. 성장하는 그룹주 중에 360주 모으면 10년 뒤에도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면 만 원짜리 360주를 모아놓으면 내가 그게 이제 만 원이면 한 주에 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가면 100만이잖아요. 100배를 가면 360조가 3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 한 달에 100만원씩 팔아가지고. 그래서, 1, 2만 원짜리는, 특히 요즘 5만 원짜리도 잘 없거든요. 우리나라 다들 올라갔잖아요. 2차 전지도 성장도 그렇게. 한 5만 원짜리 이하 주식들은 좀 많이 사모으고 장기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또 다른 건 장 어떻게? 네. 우선은 원전 이슈가 지금 제가 뉴스를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까지 계속 보는데, 지금 체코 원전 수주 뉴스만, 개수만 해도 20몇 개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가장
화제거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건설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컨소시엄, 팀 코리아 컨소시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수원이기 때문에 한전사로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고 당연히 이제 거기에 기자재 그러한 회사들도 움직임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전 계열도 보셔야 되겠고 최근에 그리고 이제 건설 섹터가 이제 건자재까지 해서 미장에서도 그죠? 그 홈디포와 같은 그런 건자재 그런 업종들이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에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가면서 중소형 종목들도 많이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눈에 띄는 것이 건자재 섹터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건자재 뭐 LX 하우시스도 움직임이 나오고 뭐 현대 리바트 이런 작은 종목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샘 같은 것도 움직이고 건설 장비 쪽도 우크나 재건까지 해서 이게 또 이제 트럼프 이제 관련 수혜주로 이제 묶이면서 겹테마로 오르고 그다음에 그간 되게 많이 선배님 오르지 않았던 건설 섹터 GS 건설, HDA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 메리트가 워낙 좋잖아요. 계속 빠지고 맞습니다. 완전 소외됐다가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마찬가지 많이 빠졌다가 이제는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는 종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고 그러면 수혜가 될 것 같고 건설주도 워낙 많이 빠져서 가치적으로 보면 싼데 과연 이제 뭐 AI 시대에 그럴까 그러더라도 주식은 많이 빠지면 또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개인 투자자는 여력이 있으면 좀 수익이 오히려 날 수 있는 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희도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진단 제가 먼저인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네요. 제가 먼저 진단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건부치님이 저번 종목에 지적하셨는데요. 필명도 잘 지었네, 건부치. 돈 많이 벌어서 온몸에 건물 붙이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 진단 요청하셨는데, SK이노베이션 11만원에 10% 비중, 장기로 묵혀둘 생각이긴 했는데, 어제 오늘 갑자기 많이 오르네요. 합병 때문에 그럴까요? 목표 어디로 잡으면 될까요? 물론, SK이노베이션이 SK이노베이션랑 이제 합병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사에 뭐, 당연히 이제 추진하게 회사 추진하면 이사에 다 통과되고 뭐 다 인정이 되죠 주주한테. 그런데 그러면 이제 SK 지금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을 사서 장기로 투자를 한다 배터리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도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6부터 17년도 계속 전기차 배터리 세일 업체는 한 개만 사라 SDI만 하시라 1등주다. LG화학은 화학 안에 다 있기 때문에 LG 엔솔이 분할 상장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SK이노는 정류가 있고 안에 그 이제 배터리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정류 업황이 안 좋은데 계속 그럼 배터리 업황이 좋더라도 만약 배터리 사업이 많이 잘 됐다면 잘 되면 그에 대한 이익을 깔아먹는 거죠. 적자가 나오면 정류가 상쇄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 장기 투자를 하든 어디 할 때는 그 수혜 산업이 있으면 그 수혜에서 핵심적인 산업이 과연 그 사업분의 전체 전산 매출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1등주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SDI는 원래부터 배터리, 소형 배터리 중 뭐 이렇게 하고 있었고 자동차 전지 가니까 배터리가 이제 3분의 1에서 높아지게 되면 한 70% 정도가 지금부터 배터리니까 그럼 배터리 회사입니다. 그럼 배터리가 세일이 좋다면 당연히 SDI가 1등으로 가는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장 많이 간 거죠. 10배가. 근데 SK이노베이션은 뭐 두세 배밖에 안 갔습니다. 2021년도까지. 주가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ENS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SK이노베이션하고 그 합병을 하게 되면 같은 회사잖아요. 만약에 자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모회사가 함부로 갖다 쓸 수가 없거든요. 배당을 받는 것밖에는 또 여러 가지 상호 출자에 대한 제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열사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체 사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모회사를 돈 있는 사람 해서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과거에 인수할 때 SK 텔레콤이 자회사로서 SK 하이닉스 인수했으니까 SK 텔레콤 늘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 얘들이 모회사니까 자회사에 투자해서 하면 되는 거죠. 지분을 늘려서 하든지. 그래서 가능한데,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그 안에 SK온이 지금 심각한 적자가 아마 저는 내년에는 더 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업황이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공격적 시설 증설했는데 그 시설 증설을 하면서 이제 수주를 받은 게 있죠. 수주 받은 게 워낙 공격적인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3사에 대비 타사에 대비해서 마진이 안 남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못 받는다. 공장 짓는데 그러다 보면 그만큼 또 적자가 발생하잖아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합병해서 뭐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는 것은 합병을 해도 그러면 SK온이 심각한 적자에서 돈이 있으면 계속 투자를 해서 공격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지금 내년까지도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근데 돈은 구했다. 일단은 돈은 구하는 거다. 그러면 사업은 계속 성장 산업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측면 보고 그다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싸다고 주식이 싸다고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싼 게 아니라 미래의 실적이 얼마나 늘지를 예측을 해서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5년을 갖고 있으면 만약 5년 동안에 나의 수익률은 뭐 최소한 3배는 나야 되겠죠. 2~3배는 나야 되니까 그 정도가 날지를 계산해 보면 앞으로 이제 뭐 트럼프 시대에 내년부터 뭐 보면 정유라든지 이런 게 에너지가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16년도 트럼프가 되고 나서 17년도 오히려 하반기 IT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올라가고 반도체도 올라가고 그게 그러면 에너지 쪽에 친에너지 정책이나 자본재 산업재 정책을 친기업 쪽으로 하더라도 이미 1년 쪽은 이제 다 수혜를 본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후 22년부터 고물가 상태에서 고원자재 가격 이미 다 수혜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는 오히려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는 오히려 이제 경기가 좀 주춤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가겠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크게 개선되진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기술적인 매매만 하시고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단가가 보니까 11만이니까 현재예요. 그죠? 그럼 뭐 제가 목표가 드리면 그 정도에서 하시기 바라겠고 좀 보겠습니다. 목표가가 62평선은 주봉상 보면 13만 5천 원이고요. 그래서 한 13만 5천 정도까지만 길게 보더라도 보시고 중기적인 이제 수급선인 62평선을 돌파하려면 큰 손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싸다고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정말 더 많이 간다면 SK온이 완전히 살아나고 흑자 전환되고 하면 그 이상의 주가까지는 갈 걸로 보여요. 16만 원대로. 그럼 지금보다 수익률이 12만 원이니까 16만 원 가더라도 수익률이 얼마 안 되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배터리 셀로 이 주식이 오른다면 다른 2차 전지 배터리 셀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당연히. 업황이 개선돼서 이제 성장이 이제 공급 가능이 해소되고 배터리 셀이 된다면 주가가 선반영 되겠죠. 1년 전부터 26년도 뭐 정도 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다른 SDI라든지 그게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왜냐면 가격에도 더 10배가 한 건데 얘는 2배밖에 못 갖고 3배. 이거보다 SK 이노베이션의 3배가 SDI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SDI를 갖고 장기를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기술적으로 현재는 괜찮으니까 보유했다가요. 지금 지난번에 거래가 많이 실린 상태에서 이 합병 기수로 실려서 다시 또 그 이슈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거래 실린상 눌림목 주다로 추가적인 상승률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13만 5천까지 보유를 하고 가시고 손절가는 22평선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 사신 가격에 드릴 테니까 현재는 그 가격까지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유튜브에 황희석 님께서 아모레퍼시픽 20만 원 평단이시고요. 10% 비중이십니다.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는데 탈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저번에 많이 올랐을 때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번에 많이 올랐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20만 5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는 좀 더 가져가시만 합니다. 네. 어떤 것 때문이냐면 자회사 코스알엑스 때문입니다. 제가 뭐 여러 프로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특히 미국 시장에서 고성장하고 있는 게 코스알엑스입니다. 요게 이제 스네일 라인이라고 해서 달팽이 크림이죠. 요게 이제 급성장을 해서 뭐 작년에도 요게 아마존에서 상당히 뭐 많이 팔리고 했던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이 이제 온전히 2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중국 법인이 적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많이 최근에 좀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섹터가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좀 조정기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 실리콘투랑 그다음에 ODM, OEM 업체들까지 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좀 내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지금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증권사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매출액이 1조 267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725억 원입니다. 그럼 이거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느느냐? 무려 1128%나 증가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적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다른 그런 나라들에서 호실적을 보일 걸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 턴어라운드 이렇게 하고 3분기엔 더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반영이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주 초인가요? 초에 좀 급락이 나오고 화장품 쪽이 좋지 않았던 것이 중국의 어떤 내수 부진 이슈가 있었죠. 중국의 성장률이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이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미장의 어떤 미국장에 있는 화장품 종목도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같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수출주로서 계속해서 뭐 수출 추정치가 계속해서 뭐 SNS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수출 추정치가 한 달에 뭐 3번 집계되는데 그게 텔레그램으로 제가 보니까 막 계속해서 나와요. 요즘에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에 의해서 뭐 조금만 뭐 6월 한 10일 정도, 6월 1일부터 한 10일 정도까지 수출이 뭐 좋지 않았다 그러면 확 그냥 내리고, 다시 그게 6월 잠정치 보니까 수출이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 APR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급등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즘에는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저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실적 추정치 같은 거, 실적이라는 것은 분기 합산 같은 걸로 봐야지 이렇게 지금 일주일 단위로 굳이 이렇게 집계해서 저희가 이렇게 흔들리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장품 쪽을 보신다면요. 이제 제가 다른 프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중국에 저희 뭐 아모레퍼시픽가 LG생활건강이 그때 한창 주가를 올릴 때, 중국에서 고가란이 잘 팔릴 때가 저희 그때 국내 화장품의 그 시장 침투율이 9%였습니다. 9%. 그럼 지금의 미국 시장 침투율 몇 프로일까요? 1.9%입니다. 아직 2%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주가적으로는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조정 시 매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뭐 중국의 어떤 시장 침투율하고 지금 너무 이제 1대1로 비교하는 건 좀 저도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이제 인디 브랜드, 저가형 브랜드가 많이 이제 그죠? 많이 부각이 되는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스타들이 자기만의 어떤 브랜드를 갖고자 해서 인디 브랜드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실생활 한번 보십시오. 저희 초등학생들까지 이제 화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가 라인이 그리고 어디서 많이 팔립니까? 다이소 같은 데서 팔리잖아요. 그 다음 편의점에도 있고, 올리브영 같은 그런 멀티샵에서도 팔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아모레퍼시픽인데, 뭐, 여러 가지 뭐 브랜드가 있죠. 하이브는 뭐, 라네즈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지만, ODM이나 OEM 업체가 저는 앞으로 그래서 인디 브랜드의 지속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 그 다음에 인기, 그런 부각 어떤 요소를 봤을 때는 CNC 인터내셔널 코스맥스, 뭐, 코스메카 코리아, 그 다음에 뭐, 한국콜마, 요런 ODM 업체 쪽이 앞으로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진출 이슈가 좀 커진다면 이쪽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들 지금 미국 시장 얘기하고 중국 시장 얘기하는데, 화장품이 지금 중남미에서 잘 팔립니다. 뭐 브라질 같은 데서 이런 것들도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회원분들 아실 텐데 VT가 저는 좋게 봤었는데 VT가 어제 엄청난 실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적에 따른 실적에
모든 화장품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반등이 좀 빠를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그거 얘기하는데 우선은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저는 오히려 한 10% 정도 더 사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내려오면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수급 보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금융투자, 뭐 은행, 연기금까지 다시 좀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실적 부진 이슈가 오히려 아까 코스닥스와 같은 그런 이제 미국에서 지금 선방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유럽에서 그다음에 중동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런 라네즈나 이니스프리 이런 이제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코스닥스가 중요합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예, 그게 중요한 거고 관련해서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에 1000% 이상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그래서 근데 지금 당장 갈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여기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그 갭을 메꾼다고 하죠. 앞에 있는 갭이 있습니다. 갭이 이렇게 떠 있어요. 보시죠. 그래서 갭을 우선 메꿨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어떤 소비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데 미국 소비 지표는 잘 나왔죠. 그래서 우리 미장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카드사들까지 좀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화장품 쪽은 대장주들 그런 쪽 그다음에 ODM 업체들이 앞으로는 좀 주가 차별화가 좀 있을 것이다. 좀 더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다변화를 많이 해놨습니다. LG생활건강이 잘 못 가는 이유가 좀 중국 시장에 아직까지 좀 많이 좀 묶여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유럽과 미국 여러 이제 중남미 이런 이제 시장 진출의 이슈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우선은 전고점까지는 우선은 모르겠고요.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만 원, 15만 원 정도 때 다시 물타기를 하셔서 한 17만 원 이하로 만들어 놓으신다면 18만 원 오면은 익절하고 나오실 수 있겠죠. 익절하고 나오셔서 대장주 쪽을 화장품 대장주 쪽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2차전지 종목이네요. 유튜브의 풋분님이 JEO 24,020%. 2차전지 CNT 언급제라고 2주 정도 전에 샀는데 폭락했다. 하반기에 26,000원 이상에서 팔 수 있을까요? 24,000원 사가지고 하반기 26,000원에 팔 것 같으면 사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죠. 소형주를 10% 20% 보고 산다는 것은 손실, 위에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소형주들은. 내가 소형주를 50% 정도, 1년 정도 본다면 한 50%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한 20% 보고 내가 사면 내려갈 때는 그냥 그게 이상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돈은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2주 전에 샀다. 그럼 2주 전에, 이걸 샀으니까 2주 전에, 그러면 아마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2차전지 모든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세가 하락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안 끝난 상태에서 많이 빠졌다고 사면 반등은 해줄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또한 가격 하락하고 나면 조정이 끝나면 그냥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2차전지에 악재만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 4월 달에 포스코프처럼 저는 40만 미리 팔고 엔비디아로 가면서 하반기부터는 2차전지 양극재는 악재만 나온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적자까지 갈 거다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 4월 있다가 40만 원대에서 다시 30만 원대 포스코 빠졌다 60만 원대 가니까 거기서 100% 오르니까 전부 다 그걸 오른 걸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 내려오니까 계속 싸다고 사는 거죠. 이제는 종교적 신앙 같이 믿고 사고 있어요. 2차전지 지금 양극재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앙처럼 가장 사상 고가 돌파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100만 원은 당연히 가고 어떤 데는 1000만 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전혀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찬가지고요. 모든 주식 다 똑같습니다. 2차전지는. 자, 그러면 2차전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업황이 개선돼야 되잖아요. 그럼 업황 개선은 미국이 기존의 예측치로는 26년도 전기차와 배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예상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1년 정도 늦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27년도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진다면
그러면 27년, 6년도까지 배터리 공급까지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다행히,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미 침투율 때문에 볼 필요도 없고요. 유럽도 이미, 유럽은 더, 업황 산업이 더 안 좋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왜냐하면 거기는 23%까지 침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는 연간 5%만 성장해도 2030년 전기차 50% 저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시장도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유럽과 중국. 그러면 이제 미국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 없앤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세일업체들은 투자를 공격전 시설 증설한다는 것을 늦추겠죠. 보조금, 돈을 구해야 지을 거 아니에요. 그거 늦춰지니까 공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전기차 생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중소형주를 갖고 있는, 특히 중소형주 중에 시설 증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시설 증설을 한 것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방 산업이 나빠져서. 그 못 들어가면 심각한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회사에 존망의 위로가 들어갑니다. 중소형주 전부 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언급자는 이제, 대다수 주식은 중소형주는 생존, 즉, 시설 증설을 먼저 해놓은 것도 생존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사 생존 위기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양극재도 시설 증설을 먼저 해서 그만큼 시설 증설한 걸 생산해서 받을 데가 전기차로 받을 데가 없다면 대다수가 이자만 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해서 흑자가 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주를 기존에는 전기차 관련된 중소형 아무 이야기만 다 올라갔잖아요. 23 작년도 뭐 양극재 관련된 거 언급들 다 올라갔어요. 이제는 차별적으로 좋은 회사만 올라가게 됩니다. 실적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이제 그쪽으로 돈이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오더라도 빨리빨리 나오셔야지. 자, 제이오는 지금 보시면 지금도 작년 영업이익에 보시면 작년에 120억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6천억대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얼마 수익이 안 났어요. 지금 시설 2공장까지 완료가 됐는데 재무제표를 보면 1분기에 영업이익이 12억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투자를 정정했죠. 왜냐하면 내년에 올해 말까지 거의 1,000톤, 2,000톤 정설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오히려 이제 1,000톤을 내년 11월까지 지원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업황에 대한 지금 정설해 놓은 것도 이 공장 완공된 것도 과연 그게 납품할 때가 제대로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식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상 저점에 여기 이 종목의 신규상 사상 17,530원 깨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주식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같고 심리고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0% 내려왔거든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그러면 다시 내려가면 32,000원이니까 기본적으로 반타작은 납니다. 그러면 15,000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죠, 기본. 자, 그러면 2만 원에서 15,000원 내려갔어요. 그럼 또 비중이 안 높으니까 가지고 있다 쳐요. 당연히 또 업황이 좋아지고 괜찮으면 내가 산 단가인 25,000원, 뭐 24,000원, 6,000원 당연히 올라옵니다. 그 정도까지는. 바닥에서 기본 바닥이 확인되면 거기서 따블로 나오니까 100% 나오니까 15,000원 가지고 3만 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너무 급하게 단기적으로 2차전 사고 싶으면 아니라 1, 2년 정도 가서 내가 100% 정도 먹으면 만족해. 그럴 정도면 지금부터 사모아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이제 힘들다. 단기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120은 깨질 걸로 보이고 호재가 없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도. 2차 전지 모멘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7,500은 당연히 깨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실적을 못 내는 적자 기업 이런 데는 영업 적자를 내는 기업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한다면 그냥 바로 손절하고 장기 투자하면 그 가격은 올라갈 걸로 보여서 보유를 하시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저는 2만 원 종가로 깨지면 손절하고 2차 전지 중소형주 중에 실적이 안 받쳐주는 것은 지금도 관심에서 제외시키고 핵심적인 한두 종목만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유튜브에 강병옥님, 네, 강병옥님이고 두산에너빌리티 19,300원 평단이시고 10%십니다. 예,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예, 뭐 오늘 체커원전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뭐 수주를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 좀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좀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 밥캣이 뭐 캐시카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에 뭐 가장 돈을 많이 잘 벌어다주는 어떤 회사인데 여기에 지분을 46%를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것을 떼내서 두산로보틱스 100% 자회사로 이제 편입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기존 사업회사랑 두산 밥캣 지분을 보유한 신설투자회사로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투자회사 부분 그 부분을 두산 밥캣으로 넘기는 겁니다. 인적 분할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주식 매수권 청구권 이제 행사 요걸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게 9월 정도의 어떤 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가 혹시나 주식 매수권 청구 행사 관련해서 합병 반대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그것도 체커원전 발표되기 이전에 했다. 이게 어떻게 저는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힌트 아니었나 합니다.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합니다. 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적 분할하고 이제 여러 가지 두산그룹의 이제 구조,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처음에는 아시죠? 그날, 요 발표가 난 그날 이제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캐시카우 두산 밥캣을 떼어내니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고점에서 다른 뭐 원전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다 이제 이번에 체커원전의 이제 수주 관련해서 이제 공시가 이제 발표가 26일로 미뤄진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는데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지켜줬단 말입니다. 위에서. 그러더니 지금 오늘 좋은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메리츠증권의 어떤 한 연구원에 따르면 두산 밥캣의 가치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11.3%로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업 가치는 하락한다. 두산 밥캣이 떨어져 나가면. 하지만 주식 수가 24.7%나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상 주가는 17.6% 올라서 오히려 이득이라는 그런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결국 주가가 알려줍니다. 뭐 누가 어떻게 분석을 했던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시간에 뭐 오르면 그건 뭐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산 밥캣을 떼어냈는데도 주가가 버틴다?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수주 관련 어떤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적 분할에서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체질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좀 오히려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7월 달에 어떤 순매수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샀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샀어요. 예,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사모펀드도 좀 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처음엔 두산 밥캣이 떨어져 나갈 때 악재 아니었나 했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평단이 보시면은 뭐 많이 낮으십니다. 19,300원이신데 뭐 충분히 내일 뭐 좋게 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그은 선인데 요 정도 선이 그러니까 대략적인 제가 최근 보는 어떤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선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계속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인데요. 여기 지금 최근에 형성한 요 22,500원, 450원 정도인데 요 선을 만약에 넘어가면은 충분히 그 다음 선, 그 다음 저항선 23,000원 그 다음에 24,000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그래요. 내일 우선 요 기대감,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컸습니다. 관련해서 우선은 상승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게 중장기로 보시고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평단이 좀 높으시기 때문에 최근 좀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데 그래서 23,000원 이상 만약에 그때부터 갭이 떠서 상승을 하면 시초가부터 천천히 분할 매도로 우선 접근을 하시고요.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좀 강하게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고 주가가 강하게 치고 다시 또 내려왔다가 이제 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수주 관련해서 그 기대감이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주가에. 그래서 내일은 재료 소멸이 어느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상당한 그 일감이긴 해요. 거의 20조, 24조에서 3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다른 그런 가벼운 종목들이 처음에 시초에 강하게 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셨을 때 우선은 시초가부터 분할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3,000원, 24,000원 그런 식으로 분할해서 우선은 매도하시고 중장기로 보신다면 이제 나중에 내려오면 2만 원 이하로 다시 또 빠지면 다시 접근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네, 다음은 전화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네, 밤늦게 예, 전화 주셔서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유 종목과 가격과 비중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오션 네. 31,200원에 15% 정도 됩니다. 아, 네. 조선주 사셨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대우조선해양 아시죠? 네. 네. 그 조선주가 이제 현대중고,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있는데 하나오션 사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세 종목 있잖아요. TV 보고 네. 전문가님들 그래서 네네 설명 알겠습니다. 듣고 네.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목표가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지금 31,400원이네요. 한 4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네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4만 정도.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거보다도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뭐 될 거로 보이니까 뭐 조선도 좋고 방산도 좋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막연히 지금 주가가 대다수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예, 예. 막연히 이제 손해보고 막연히 기다리는 주식은 아니에요. 조선주는. 내년에도 실적 좋고 전에도 실적 좋고 앞으로 2, 3년은 실적은 보장돼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적게 이제 줄어들면 주식은 못 가는 건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금 막 TV를 보면 대다수 조선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앞으로 이제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그냥 손절가 3만 원 확실히 지키시고 그 다음에 38,000원 목표가로 보고 가시고 목표가 간다고 바로 파는 게 아니라 목표가 갔을 때 그러면 다시 그때 한번 물어보든지 지지선을 물어보고 하시고 지금은 실적은 다 좋은데 왜 하나오션이 다른 이제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고점을 다 신고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17년도 고가 21년도 고가를 다 돌파했습니다. 저도 이제 18만 정도는 목표 받으랬는데 얼마 전에. 그러면, 왜 이거는 잘 가는데, 현대, 하나오션은 지금 못 가고 있을까? 실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저가 이 평가를 해보면, 하나오션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9조 6천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2년 뒤에, 26년도 2년 뒤에 예상 실적으로 보면 10배 정도입니다. 영업이익의 10배가 지금 가치가 표현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이 27년도에 얼마나 나오냐면 지금 15조거든요. 이게 15조인데 컨센서스로 보면 영업이익이 14조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10배 와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말고 한국조선해양은 수주가 더 많아서 2조 7천원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은 27조가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12조니까 그럼 한국조선에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치를 따져보고 하는 게 그래서 최근에 한국조선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실적이 이미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시나 적정 주가에 와 있다. 2년 뒤에 10배면 거의 적정 주가. 여기서 추가 상승은 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3만 원대니까 31,400원이니까 한 38,000 정도 목표를 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는 항상 이제 가면 비중을 줄이고 팔아먹고 올해 정도의 조선주는 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사셨고요.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또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다음은 이제 히든카드, 예, 저희가 준비한 히든카드를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부터, 예, 준비를 한 거를, 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히든카드를, 준비한 거는,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네,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좀 피격을 당하면서 지지율이 뭐 상당히 좀 올라가죠. 뭐 그 전부터 이제 그 바이든이 뭐 여러 가지 뭐 치매가 있다, 뭐 아니면은 좀 노쇠한 그 여러 가지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 이제 수혜주들이 이제 계속 여러 가지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이제 커지면서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미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혹시 미장 보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는 섹터가 바로 뭐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데 바로 방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키드 마틴 아시죠? 미국의 상당한 이제 큰 방산 업체인데 지금 오늘 미장 지금 기술주 좋지 않은데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오늘 지금 좀 오르고 있어요. 약간 좀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방산, 가상화폐, 우크라, 재건 여러 섹터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섹터들 중에서 지금 관련주들 다 어떻습니까? 실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네, 여러 섹터 중에서 그나마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한고 쌓이고 있는 게 바로 방산입니다. 그래서 방산을 준비한 겁니다. 제가 트럼프 후보는 국방력 강화, 뭐 군인 지원,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 재임 시절에 어땠습니까? 저희 뭐 동맹국 특히 우리나라에도 군사비 증액을 막 요구했지 않습니까? 예, 되게 뭐 그리고 트레이드 규제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만약 입상할 경우에 기존 입장을 당연히 보수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런 국방 강화 기조는 아시죠? 이제 나토에도 이제 좀 협박성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안보 무임 승차론을 주장하면서 방위비 증액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유럽도 자국 내 어떤 이러한 국방비 계속 증액 이슈가 있어요. 지난 5년간 2배 정도 증액시켰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방산주를 봐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랑 지금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방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태스크포스가 계속 있어요. 저희 정부 일정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방산 협력 이슈도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국 정부도 당연히 방산 예산 증액을 촉구로 이제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국내 방산 업계의 성장이 당연히 촉진되겠죠. 그래서 저희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가 방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IG 넥슨에서 되게 호재가 나왔지 않습니까? 시기가 되게 좋았죠. 이번에 어떤 트럼프 피격 이슈도 있었는데 LIG 넥슨은 유도롭게 비궁이 미국 국방성의 주간 시험평가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했죠. 6발 모두를 다 명중을 했기 때문에 시험평가 최종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슨하고 거기에 이제 관련한 비궁 관련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작은 회사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에 이제 진출하는 미국의 또 군함 시장 진출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은 한화그룹이 이제 같이 합자로 해서 이제 미국의 군함 시장으로 진출 이슈가 있는 그러한 어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카드 보시면요.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가 있는데 아마 힌트 들어서 아실 겁니다. 바로 한화시스템입니다. 네, 여러 후보들을 제가 적어 드렸는데 저거 솔직히 다 좋습니다. 저거 모두 다 갈 종목인데 그래도 하나 시스템을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바로 숫자부터 얘기 드릴게요. 숫자가 중요하니까 2분기 연결 매출액이 6,730억으로 전년 대비 10% 정도 오르고요. 영업이익은 458억이 나와서 전년 대비 76%나 거의 77%나 증가합니다. 근데 이것이 컨센서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컨센서스가 거의 한 9.3% 정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17% 정도입니다. 아직 좀 작긴 한데 국내 어떤 방산업체 다 이렇게
그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국내 매출로 좀 잡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증권사의 영업이익 추정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중동 수출의 청궁2가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화 시스템의 ASA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화 시스템의 매출 비중의 27%나 차지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청궁2가 이제 중동 특히 사우디에서 2차 수주가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LIG 넥슨하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국산 함정에 들어가는 레이더입니다. 예, 요게 이제 전체 매출의 18%나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전투기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KF-21에도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아까 ASA, 그거 레이더 부품, 그거에 들어가는데 매출의 10%.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그런 뭐 저희 전투기, 그 다음에 뭐 우리 전차, 거기에 이제 우리 함대 이런 데까지, 예, 군함에까지 전부 다 지금 뭐 레이더 장비 이런 것들 납품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유력한 어떤 3사에 모두 납품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오션이 이제 필리조선사 인수해서 미국에 이제 군함 시장 진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같이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화 시스템이 60%나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즉 미국 해양무기 진출의 모멘텀도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도 상당히 좋고 내후년에는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 1,770억에서 내후년에 2,250억으로 계속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급등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그 이하로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1차 22,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6,8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가 히든카드 하겠습니다. 저희 뭐 키워드는 바이오 제약주 중에 저평가 주식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제약에서 관련된 최근에 시세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관심이 많고 주식 사고 싶으신 분들 많은데 지금은 이제 7월이니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마 조정이 좀 들어가서 다시 좋더라도 차익 실현 비중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말고 나머지는 지금 많이 올라온 거 말고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모멘텀이 강화되는, 즉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는 주식들은 이제 주가가 우상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좀 차별적으로 섹터 내에서 움직일 걸로 보여서, 그래서 낙폭과대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쪽을 좀 찾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CAGR 연평균 성장률이 한 12% 정도 성장세가 지속될 거 보여요. 그런데 32년도까지 보면 보고서에 보면 이제 올해부터는 한 20% 이상이 이렇게 성장 꾸준히 이제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 10% 이상 평균적으로 계속 20% 정도 성장하면 이제 실적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투자법은 실적 시즌 가장 좋은 투자법은 실적 대비 저평가 주식. 요것을 선침해하고 미리 사놓고 있으면 실적이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 나오면 오히려 확 뜨거든요. 한번 단기적이라도 그때 팔면 되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주식이 뭐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오늘 뭐 시장에서 답을 얻었는데요. 한번 히든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카드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셀트리온도 있고, 오늘 다 시세가 좋았죠. 그 다음에 녹십자, 바이넥스, 이수협지수, 한미약품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저의 원픽은 셀트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지금 많이 빠져있죠? 37만원대인가, 37만 4,600원 20년도 고가였는데, 지금 19만 2천원이에요. 거의 뭐 반타작이다, 아직도. 그래서 이 주식이 이렇게 내려와 있을까? 그러면 그동안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거죠. 예상보다 안 좋고 그래서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펜터라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FDA 허가를 미국 FDA 허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개선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도. 그다음 후속 파이프라인 뭐 몇 개 있는 것도 내년에도 그렇고요. 다 순항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보다는 내년부터 25년부터 성장 동력이 재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도가 내년에 성장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적으로 보고 괜찮으면 사놓으면 수익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 2분기 예상 실적을 나온 거 보니까 컨센서스에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55%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아직 작년에 2분기 안 좋아서 영업이익 50% 줄지만 전체적으로는 연간 기준으로 좀 좋아질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6년도까지 이제 계속 이익은 늘어날 거고 올해 한 7천억대 영업이익이 되면 26년도 한 2조 정도까지 예상되거든요. 그럼 이익이 많이 늘잖아요. 이익은 많이 느는데 뭐 매출도 2배까지 안 돼 어느 정도 늘게 됩니다. 그럼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래의 실적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산업 그 업황도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고 주식이 하락이 마무리되고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하락이 마무리되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임박해 있고 그 다음에 업황도 개선되면 당연히 시세가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셀트론이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 과거 연강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 보이고, 그럼 이 바이오시밀러 셀트론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도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는 103만 4천에 지금 85만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먼저 비교 경쟁사까지 보면 기술적으로 이 쌍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세부 올라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론을 보시면 이렇게 밑에 큰 하락이 여기서 끝났고요. 쌍바닥 끝나고 이제 3바 상승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이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봉도 이미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여기 19만 4,500원을 돌파하면 당연히 이제 20만대로 21만 5천 원 충분히 찍을 걸로 보이고요. 여기 단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24만 천 원 갔는데 이것도 아마 내년 상반기니까 충분히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 현재가 19만 2,500원인데 눌림목 구간에 한 19만 원 정도 내에서 사게 되면 단기적으로 21만 5천 원.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항상 음봉의 시점이 중요한데요. 여기가 19만 4,500원. 요거를 돌파하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21만 5천 원. 그 다음에 24만 원도 돌파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19만 원 매수하고 21만 5천 단기 목표가 드리고요. 그거 돌파하면 전체적 업황이 좋고 삼성 바이오도 100만 원 돌파하고 그러는 이것도 같이 23도 돌파니 그렇게 보유하시고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손절가는 18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절가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저희의 종목 진단과 히든 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제가 깜빡하고 네. 추천주 네. 목표가 도달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 주에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두산하고 BH가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다음 주에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에 동방마 셀뚱주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거액자산가의 길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오셔서 일요일 저녁에 보시면 일주일 전망이나 시장 전망도 같이 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